맡고 있는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딱 처음에 좀 딱딱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딱딱한 내용을 좀 진행을 했다가 그 뒤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위탁급식 업체고 그리고 이제 유통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카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 중심 쪽으로 이제 할 텐데 하다가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업체를 좀 봤는데 좀 이렇게 좀 맞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좀 맞지 않는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 관련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게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중간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회사는 오뚜기라는 회사와 그리고 이제 아옴이라는 회사, 아옴은 이제 LG 계열에 있는 아옴이라는 회사와 삼성 헬스토리 있었고 최근에 이제 여기 진행하고 있는 종합상사의 대인명 부장으로 있다가 현재는 이제 CM푸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맡았던 업무는 그 식재 유통을 했었었고 회사마다 또 같은 뭐 식자재라고 했지만 내용들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맡았던 업무들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혹시 또 할 말이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회사 배부터 이제 카페 사업까지 있는데 순서는 좀 제가 좀 바꿔서 그렇게 순서를 좀 진행했는데 이거는 저희 다 사회적 기업이시니까 사회적 기업 내용들 저희가 다 준수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이제 카페로 시작을 했습니다. 카페를 시작을 했고 올해 위탁 사업과 유통 사업을 이제 같이 시작을 하려고 6월부터 제가 이제 합류하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 2018년도에 이제 착한 커피로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육성사업팀으로 저는 진행했다가 2018년에 7월에 예비사회적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6월달에 이제 위탁급식을 추가를 하고 유통사업 추가를 하기 위해서 CM푸드라는 이제 이름으로 법인명을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사업 원래 이제 2018년도에 사업을 창업을 했을 때는 카페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저희가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위탁급식 사업이라는 거를 추가를 하면서 이 회사를 주사업을 위탁급식 사업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유통도 지금은 하고는 있는데 유통은 조금 더 이제 위탁급식 사업보다는 조금 더 나중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이고 우리 여성기업 확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대표자가 이제 여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 확인을 받았고 소상공인 확인을 받았습니다. 유통은 조금 있다가 순서를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탁급식부터 먼저 할게요. 오늘 내용들이 조금은 그냥 한번 제 장표를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씩 보는 차원에서 한 번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급식 사업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 위탁급식 사업이라고 조금 뭐 거창하게 좀 표현해서 그렇지 처음에 이제 급식을 하게 된 게 뭐 이렇게 중세에 뭐 조규직 집단 및 왕실에서 좀 창업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승려들의 공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런 급식생활 이게 그때는 뭐 이런 뭐 돈을 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하는 그런 집단 급식을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근대 급식으로는 이제 보호급식 처음에 이제 옛날에 뭐 못 살던 시절에 그런 보호급식, 학교급식 이렇게 시작을 했었었고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앙의료원의 병원급식이 좀 시작했었고 그리고 산업체로는 경상방직 산업체급식을 지금은 좀 굉장히 산업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때 처음 시작을 했다라고 이 시기 때 대부분 다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급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위탁급식이라는 말이나 단체급식이라는 말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위탁급식이 이제 단체급식이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체급식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 지금 여기 푸드앤디자인 협동조합도 있지만 위탁급식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특정 사업장에 특정 병원이나 특정 사업장에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단체급식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비영리 목적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비영리 목적으로 이제 운영을 했다가 예전에는 그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좀 조건이 제도가 바뀌면서 90년도 이후에는 이제 위탁급식이 좀 시장 점유율이 좀 많이 활성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요거는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얘기할 일이 있겠지만 대기업 위탁급식 시장이 한 70% 우리나라 지금 전체를 100% 본다면은 70%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밑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70%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한 20에서 30% 정도를 개인 업체나 아니면 좀 작은 중견기업 업체들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탁급식이라는 것도 이제 단체급식이랑 뭐 똑같은 말인데 급식이 전부 또 일부를 급식 전문 업체가 급식 위탁을 받아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직영이랑 위탁이라는 개념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뭐 대기업 예를 들어 대기업을 설명을 하자면 뭐 삼성이다. 삼성이 보통 식당에 있는 직영의 그 식당을 직접 영양사를 직접 고용을 해서 그리고 운영하는 것을 뭐 직영이라고 하는데 보통 대기업들은 직영을 거의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회사들이 계열사들이 대부분 다 계열사 회사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위탁을 맡기죠. 그 위탁을 맡긴다라는 거는 외부에 있는 위탁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위탁급식이라고 하거든요. 위탁급식 업체가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위탁급식이라고 하고, 근데 위탁급식 업체들은 이런 이제 메뉴 구성부터 이제 고객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를 위탁급식 전반에 일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급식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이제 좀 이따가 조금 제가 이제 현재 우리나라 이제 위탁급식에 대한 현황 같은 거를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여기 장표는 없지만 제가 준비하면서 실무적인 부분도 좀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카페 사업도 하고 있고요. 크기가 이제 이 정도 비슷하게 좀 하고 있는데 경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쓸생닭 카페라는 카페인데 이게 작년에 이제 2018년도에 경산북도 주관으로 지역 공동체형 이제 뭐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만들었던 쓸생닭 카페를 경산 정평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포항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었다가 경주에는 최근에 좀 폐업을 한 걸 알고 있는데 뭐 의성, 문경, 칠곡 이렇게 좀 한 6군데 정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경산 정평점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 사진이고요. 저희가 이제 케이터링을 일하는 걸 하고 있는데 케이터링은 뭐냐면 이제 뭐 현장에 우리 바디들 이렇게 설명회 가시다 보면 현장에 이렇게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다과 정도로 커피와 다과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걸 갖다 이제 케이터링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케이터링을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뭐 학교나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맡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통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뭐 오늘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유통을 몰라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유통이라는 걸 대부분 어느 정도도 생각을 하셨을 거고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건데 유통이라는 게 뭐 사실 거창하게 들려서 그렇지 사실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뭐 쓰시고 있는 용어들이 대부분 다 유통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다 거의 비슷비슷한 거고 그리고 이게 꼭 식재나 아니면 이런 식자재나 이런 쪽에서만 유통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유통이라는 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가지 저희가 이제 푸드 회사라서 이렇게 꼭 이제 푸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비슷한 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유통이라는 게 뭐 물류도 일종의 유통이고요. 그리고 제조에서부터 소비자한테 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유통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유통에 대해서 꼭 뭐가 유통이다 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저도 사실 지금 현재를 하고 있지만 유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라고 하면 뭐가 유통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유통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통을 너무 거창하게 크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재 하고 계시는 일들 자체도 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 사업 중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통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데 생산자가 이제 상품을 제조해서부터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유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죠. 유통한다, 유통사업을 한다, 뭐 물류하는 것조차도 유통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꼭 이게 사전적인 의미인 거지 그게 유통이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유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마트에서 혹은 이런 대형 도소매점에서 소매점한테 갖다 주는, 그리고 소매점에서 또 다시 일반 고객한테 갖다 주는 뭐 이런 것들, 이런 단위 과정만 봐도 유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 유통은 1차 소비자, 제조사부터 1차 도매업자, 2차 소매업자,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통이 초창기에는 유통이 대부분 다 그냥 보통 제조회사에서 직접 제조를 해서 바로 그냥 소비자들한테 이제 보통 바로 갖다 주는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바뀌면서 시스템도 바뀌고 제조도 바뀌고 점점 확대되면서 이제 이런 유통 과정이 중간에 하나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유통 과정이라는 게 대형마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도매점이 있을 수 있고 대리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우리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환경이 좀 바뀌면서 문화가 바뀌면서 조금씩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양한 유통 기능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뒤에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조해서 그냥 바로 그냥 일반 소비자한테 바로 갖다 줬다라고 하면 이제 70년대쯤인가 이때부터는 우리 슈퍼,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슈퍼라는 개념, 소매점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런 거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일반 우리가 식재나 이런 우리가 먹는 식품에 대해서 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니라 분야가 예를 들어서 철강 쪽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매하는, 납품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과정들이, 이런 중간에 매체계 매개체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식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다른 뭔가 이런 중간에 매개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70년대는 이제 소규모로 슈퍼 같은 거로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좀 많이 사업 커지면서 우리나라 이제 소비도 많아지고 제조 능력도 좀 커지면서 이런 대형 할인마트들이 조금 생기게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형마트들이 워낙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부지가 없을 정도로 많이 지어서 그렇게 좀 포화 상태라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많이 보이는 게 편의점들, 요즘 편의점들이 되게 활성화 많이 되어 있거든요. 편의점에서 모든 기능을 다 처리할 수 있게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편의점들의 이제 이마트24나 좀 편의점들 CU나 하여튼 이런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조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지금 사실 현재는 거의 이렇게 중심을 하고 있죠. 이마트나 아니면 홈플러스나 아니면 코스트코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많이 좀,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조금 방식이 좀 달라서 그렇지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현재도 많이 떨어지는,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좀 돌아가고, 그리고 이런 인근에 있는, 뒤에 한번 설명하겠지만 좀 근접한 위치가 본인이 이제 거주하는 지역이랑 좀 근접한 지역에서 그냥 빨리빨리 구매하는 그런 소비 패턴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좀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요거는 어디서 이제 받았는데, 이게 어떤 분이 설명을 한 이런 전략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면은 소비자의 접근성, 더욱 소비자한테 가까이 있어야지 우리가 빨리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가깝게
가까운 데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권장 행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뭐 준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하나 얻으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사게끔, 소비자한테 뭔가를 사게끔 하려면 그걸 계속 생각을 하게끔 해줘야지만 한다라는 부분이고, 뭐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축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장소의 욕구 충족이라는 거는 현장에 이제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하다고 느낄 때 거기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보시면 한번 보시면 이제 뭐 돋보기 정원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도 같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심리장애 극복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이렇게 왜 외부 나가서 하는 거 혹은 대형마트를 가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 나가서 하는 거에 대한 조금 어려움을 혹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런 사람들은 또 온라인으로 좀 많이 하겠죠. 아니면 이제 집에서 할 수 있게끔 요즘 뭐 하다못해 뭐 배달 서비스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로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략 자체가 사실은 뭐 옛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요런 걸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짜야지만 유통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런 내용들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또 기본적으로 사실은 생각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냥 또 우리가 이미 일종의 마케팅하고 다 연관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고 마케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할 텐데요. 그냥 편안하게 음료수 드시면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저희 그 위탁급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현황 같은 거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회사 저희 내부 자료라서 제가 따로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조금 가져왔고요. 이거는 그냥 위탁급식 위주로 조금 다른, 현재 지금 푸드디자인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좀 해당이 돼서 거의 그쪽 법이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중간중간에 이 일종의 이것도 유통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쪽에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대기업 그 위탁급식 중에 대기업 중에 보면은 아옴이라고 있었거든요. 아옴이라는 회사에 대한 이제 현황을 얘기를 하면서 현재 위탁급식 이 대기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아옴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우리 경상북도와 아옴하고 이제 MOU를 맺었죠. MOU를 맺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옴에 이제 있었었고, 현재 지금 제가 저희 회사에 이제 최근에 이제 스카우트에서 한 명 이제 채용을 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아옴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옴 자료가 최근 자료이고, 그리고 가장 좀 정확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아옴을 자료를 좀 뺐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옴에 대한 자료를 일부 활용한 거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좀 사실 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할 거고요. 이제 컨셉이 최근에 이게 가장 최신 건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익숙한 거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새로운 식당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이런 컨셉으로 지금 아옴은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옴 같은 경우는 위탁급식 중에서는 사업장 수로는 매출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위탁급식 사업장, 그러니까
위탁을 나가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기준으로 본다면 아움이 이제 대기업 중에서는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사업장이 많다고 해서 매출이 큰 건 아니거든요. 매출 하나, 사업장 하나에 뭐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2,000만 원일 수도 있고 이제 매출 규모는 다 다르기 때문에 매출로 본다라면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삼성 웰스토리가 제일 많고, 그리고 요거는 왜 차이가 나는지 뒤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사업장 수로 본다라면은 이제 아움이 제일 많고, 이게 그 점유율로 본다라면은 이제 사업장 운영하는 점유율로 본다라면은 이제 업계에서는 아움이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점으로는 15개 물류센터가 있는데, 이게 물류센터 기준으로 봐서도 전국적으로 이제 대기업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물량은 뭐 가장 많지는 않겠지만 이 센터 안에는 이 아움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센터 안에 각각 제조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OEM을 맡기고 이제 이 PB 상품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아움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하는 품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자체 생산하는 품목들 중에서 제일 큰 기업은 우리가 특히 제일 많이 알고 있는 CJ가 제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아움도 그게 못지않은 제조 시설은 다 가지고 있죠. 단지 소비가 없기 때문에 만들질 않아서 그렇지 제조 시설들은 다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15개 있는데 전국 15개의 센터가 전부 제조 시설이 있는 건 아닌데, 최근에 2-3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고기 같은 거는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제조 시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사실 뭐 당연히 전 직원이 이겠죠. 회사 소속이겠죠. 얼마 전에 파리바게뜨 그 도급하는 거 관련해서 뭐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위탁이 갔던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아움을 예를 들자면은 아움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거기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움 소속이 아니고 아움에서 또 인력 외주를 줘서 그 인력이 이제 아움 사업장에 와서 운영을 했던. 근데 파리바게뜨에서 이제 그때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일을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법적으로 법적 소속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회사 실제 원청에 이제 원청에서 직접 다 채용을 해라라는 게 얼마 전에 꽤 1-2년 됐나요? 하여튼 그때 그런 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강점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때 당시에는 이게 강점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다 원청에서 다 직접 채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요거는 사실 강점이라고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움이라는 회사는 LG 유통사업부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지금은 여기 이제 자회사, 뭐 계열사, 뭐 이런 관계사 이런 것들 좀 넘어왔는데, 이 아움 같은 경우는 LG가에 있는 분이 회장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분리가 돼 있고 그냥 관계사라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열사도 아니고 그냥 관계사, 그러니까 납품을 하는 관계사 정도로만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직원들 같은 경우는 LG 쪽에 있는 그런 혜택을 다 같이 받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관계사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아마 이 업력으로 본다면 제일 오래된 업체입니다. 지금 이 매출은 이제 이게 올해 초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종업원수도 이제 제일 많지만 이 일식수가 100만씩인데요. 하루에 100만씩을 제공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씩이면은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움에 밥을 먹고 있다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이제 1,100여 개 정도 아웃장을 하고 있고, 요 아웃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입니다. 대기업들도 많고요. 일단 LG 쪽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예를 들어 위탁 LG 뭐 계열사나 아니면 LG 공장이나 LG 사무실이나 관계돼 있는 거기서 만약에 식당 위탁을 준다라면 대부분 다 아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하게 아닌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 간혹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 LG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GS나 LS도 맨날 이쪽에서 분사가 됐기 때문에 이쪽도 거의 다 아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도 이렇게 지금 롯데나 포스코 이렇게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롯데 그룹 전체를 한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안에 계열사를 몇 군데를 좀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업체가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매출도 꽤 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대기업이라고 쳐주는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이 있거든요. 이 산업체와 오피스에 대한 구분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실까요? 산업체는 여기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산업체 같은 경우는 주로 제조하는데 이제 사무 보는 것도 있지만 주로 제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공장을 위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 시설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사무실, 사무 공간이 있는, 보통 회사에 보면 본사 개념, 본사에는 사람도 많고 거기 제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보통 그런 데다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은, 여기에 있는 병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병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병원보다는 주로 큰 병원을 많이 합니다. 영남대 의료원 같은 경우나 아니면 경북대학교 병원이라든가 이런 좀 큰 병원들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15개 물센터가 있고, 이제 물센터 안에 다 전부 공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9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소속이 경북이기 때문에 구미센터에서, 여기 근데 경주가 구미 행정구역상 구미 경북이긴 하지만 실제로 물센터는 여기 보면 이제 양산에서 올라옵니다. 양산에서 올라오는 게 더 가깝기 때문에, 양산은 경남이긴 하지만 더 가깝기 때문에 양산에서 물센터가 오고요. 나머지 경북 위쪽 같은 경우는 제천 밑으로 위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구미에서 배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공장마다 가공하는, 제조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중복되는 게 없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쪽 갖다 주고 이쪽 갖다 주고 이런 것도 다 유통이 되겠죠. 대기업들은 주로 자체적으로 식품 연구하는 데가 다 있습니다. 이런 연구 시설들이 다 있고, 그런 연구 시설들이 일반 공정을 이런 인증을 다 받아서 국가에 있는 연구를 대신해 준다든가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회사에 대한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 대상 같은 경우는 사실 주로 이렇게 그냥 돌아가면서 받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사실 이거 2016년, 17년 받았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삼성 웰스토리 있을 때도 웰스토리에서도 이렇게 또 광고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브랜드 이미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받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보통 보면은 대기업들은 다 이렇게 대상을 받습니다. 이거는 사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실제로 이거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요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도급사에 이제 맡기지 않고 직접 다 고용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내용 아시나요? 파리바게뜨 그때 그 파리바게뜨에 있는 그 빵을 만든 제빵사들하고, 제빵사들은 실제 소속이 다른 회사, 이제 도급을 줬던 그런 회사 소속이었고, 파리바게뜨에서는 직접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용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게 이제 어딘가요? 고용노동부인가요? 어디서 하여튼 이제 문제 제기가 돼서 직접 다 고용을 해라라는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냥 컨셉입니다.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들. 이거는 꼭 아웃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아웃뿐만 아니라 웰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런 표준 레시피들을 회사에서 다 만들어줍니다. 영양사가 본사에 다 있기 때문에 레시피를 이런 거 다 만들어주고, 어떻게 만드는 방법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위탁 사업장에 가서 영양사들이 하는 거는 별로 많지는 않죠. 말 그대로 그냥 정보 관리 정도 수준으로 일을 하지, 실제로 영양 업무를 한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위에서 본사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들이 이제 그때마다 이제 뭐 필요한 부분을 하겠지만 대부분 다 회사에서 지원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식재료 이제 얘기가 나와서 좀 하는 말인데 아까 초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그 지역에 이 물류센터들이 각 지역에 있잖아요. 이런데 보면은 그 지역마다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구매하는 부서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쓴다고 해서 경북에 쓴다고 해서 뭐 경남에는 안 쓰고 혹은 경남에 쓴다고 해서 경북에 안 쓰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경북에 써도 경남에도 쓸 수도 있고 전국에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매 바이어들하고 잘 접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매 바이어들 만나는 것들은 이제 여기 종합상사에서 아마 이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좀 자주 만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소통을 해보시는 게 처음엔 사실 잘 어렵거든요. 처음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좀 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기준이 어떤지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다 사실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예, 어렵겠습니다. 이 위탁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게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위탁 사업장에서 주는 밥을 드셔본 적은 없으시죠? 대부분 다 없으시죠? 보면은 이제 좀 큰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걸 좀 합니다. 보통 이제 원하죠. 이제 회사에서도 원하고 위탁 들어오는 업체한테 대부분 다 요구를 하죠. 그러면 뭘 해줄래? 우리 너한테 위탁을 줄 테니까 그러면 뭘 해줄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뭐 분기별이 됐건 월별이 됐건 아니면 반기별이 됐건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회사들마다 좀 다양하게 좀 하는 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움에서 하는데 이것도 아움에서 일부 하는 행사인 거지 이게 지금 다는 아니거든요. 뭐 하다못해 점심시간에 팝콘기계를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뭐 특식 뭐 매월 특식 한 번씩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분기별로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먼저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억제하는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이런 걸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게 되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리고 이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 그 회사의 위탁 업체에 들어가 있는 이제 아움이라고 예를 들자면은 그 회사 직원들은 이제 아움 직원이 아니라 그 원청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줬던 그 고객사 입장에서는 저 앱을 통해서 그때마다 이런 식단이나 아니면 메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그날의 이런 식재료 같은 거를 알 수가 있게끔 이렇게 모바일 앱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일반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개인기업이 하기에는 굉장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못하죠. 아까 먼저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대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의 70% 이상을 보통 보면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거든요. 단체급식이 활성화된 게 사실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되지 않았고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런 이제 아움이나 삼성일스토리가 좀 시작을 했지만 CJ가 지금은 옛날에 CJ가 굉장히 좀 시작한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규모로 본다면 CJ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떨어져 있죠. 그 이유가 그 초창기에 프레시에서 운영을 했는데 푸드빌인가 회사가 있었는데 경기도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이제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식중독 사고 꽤 크게 일어났거든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뉴스가 나오고 CJ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뭐 철수까지는 아니지만 대폭 축소를 시켰죠. 축소를 시키면서 그때 이제 웰스토리하고 아움하고는 이제 꾸준하게 올라갔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웰스토리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조금씩 계속 커나가 있었고 그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웰스토리보다는 오히려 아움이 좀 집중적으로 많이 했었던 그런 모습 부서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했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뭐 조금 많이 삼성이 조금 역전이 됐긴 했지만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움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많았었고 웰스토리는 규모의 경제죠. 이제 물량으로 밀어붙인 거죠. 아무래도 계열사들도 많고 이제 인력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매출액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 역전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웰스토리나 아움이나 CJ 뭐 이런 신세계도 다 있고 이제 다 후발주자입니다. 나머지들은 신세계나 하나나 현대그린푸드도 있는데 다 후발주자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아까 얘기했던 급식시장이 단체급식시장의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다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70% 30%밖에 없지만 이 30%에 속하는 개인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 대기업들이 더 많은 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 지금 급식 매출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게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아마 저거보다 그 이상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정확한 집계가 사실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요거는 그 식재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식재 유통하고는 식재료 유통하고는 별개고 단체 급식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재는 또 다른 서열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식재료 납품만, 식재료 매출만 본다라면은 여기서 제일 큰 데는 어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현대그린푸드가 식재료 납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이제 뭐 자회사, 계열사 쪽으로 많이 납품을 한다고 하지만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 이상,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100% 가까이 계열사들은 무조건 현대그린푸드의 물건을 받게끔 그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침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작년 기준이죠. 2018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현대그린푸드가 1조 7천이니까 실제 식재 매출만 1조 7천억 정도가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급식 매출이죠. 급식 매출만이라는 건 단체 급식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이고, 식재료 매출만 본다면 현대그린푸드가 1조 7천억 정도가 좀 넘는데, 두 번째가 삼성웰스토리인데요. 삼성웰스토리도 거의 1조 7천억 가까이는 됐는데 계속 1등은 삼성웰스토리였다가 작년 기준으로 이제 현대그린푸드가 이제 좀 많이 치고 올라왔다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물량 상황이죠. 단가도 좀 가격적으로 일반 업체한테 가격적으로 좀 많이 메리트를 주면서 좀 많이 뺏어왔죠. 뺏어오고, 아움 같은 경우는 식재 매출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 단체 급식에 대비해서는 실제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뭐 영업력도 사실 조금 최근 들어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인식들이, 식재 납품하는 인식들이 똑같은 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면은 똑같은 금액이 똑같은 제품인데 아무래도 당연히 싼 데서 받겠죠. 뭐 그 회사가 어떤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단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비싸게 받으니까 비싸게 납품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매출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2018년도 기준인데, 이제 웰스토리가 첫 번째로 제일 많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공장들이 뭐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열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에서 삼성하고 관련돼 있는 1차 관계사들까지도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아움은 진짜 그 이름도 이름이지만 사실 아움이라고 하면 LG 계열인지 사실 아는 사람은 그 업계 사람 말고는 잘 모릅니다. 아움이 LG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나름 선방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8천원, 9천원 가까이 나오는데 뭐 이미지로만 본다면 사실 훨씬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뭐 나름 이제 했던 옛날부터 초창기 이제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매출이 계속 유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겠지만 이 운영 지점수는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요. 종업원 수도 좀 많은 편입니다.
조금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면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좀 있는데 강점이라는 게 있는데 뭐 웰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뭐 영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은 뭐 5천만 원, 뭐 이거는 순수 식재 매출하고는 상관없이 위탁 사업장인데 5천만 원 이하는 뭐 영업을 하지 않고 대형 매출 사업장 위주로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만큼 그 가격제의 메리트를 주고 그리고 서비스를 잘 해주겠다라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잘 해주겠다라는 이제 영업 전략인 거죠. 아움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5천만 원 이하 포기라는 거는 사실 꽤 큰 사업장까지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한 300명이 넘는 직원 수 밑으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움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상은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경북 경남을 영남에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 영남센터라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경북 경남을 다 합니다. 근데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자동차가 좀 많죠. 현대자동차도 있고 현대중공업도 있고 뭐 현대 뭐 제철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규모가 큰 기업들이 다 경상도에 다 있다 보니까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굳이 영업사원들이 영업사원을 두지 않고 그냥 뭐 다른 기업보다 타협적으로 불할 정도로 매출이 굉장히 이쪽 지역이 높은데 그렇다 보니까 영업사원을 오히려 안 두고 영업을 하지 않는 거죠. 매출이 높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CJ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CJ가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보면 매출도 사실 떨어지고 식재 매출도 좀 많이 되지 않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CJ는 저 개인적으로 좀 보면은 뭔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신세계 푸드는 잘 모르시죠? 신세계 푸드 잘 모르시죠? 들어볼 일이 잘 놓치시죠? 신세계 푸드도 뭐 신세계 계열사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식당 위탁을 하고 있고, 우리 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나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이제 신세계 푸드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 신세계 그 이마트 안에 보면 푸드코트 있잖아요. 푸드코트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아니지만 신세계 푸드에서 운영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까요? 그리고 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데 하나의 이제 호텔 앤 리조트라고 있는데 이 법인명이 이제 하나 호텔 앤 리조트고요. 여기에서 뭐 식재하고 그리고 위탁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업계에서는 여기가 약간 다 고수 같은 회사.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늦게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치고 올라오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단가를 굉장히 낮게 해서 좀 영업을 하는 전략이 있다 보니까 대형 사업체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 이제 조금 약간 좀 전략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유독 병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위탁을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학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크다는 지역이 크다는 요양병원이라든가 병원들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쪽에 좀 특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영양사 분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채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요건 이제 저희가 지역이 경산이다 보니까 경산 연천 쪽에 이제 대기업이 조금 공포되어 있는 걸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경산 연천 자체가 대기업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나마 있는 데는 이제 SL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SL이라는 회사가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여기가 다 본사가 아니고 전부 이제 지사 개념이거든요. 지사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좀 규모가 큰 데 위주로 잡았던 거고요. 뭐 지역에서는 크다 하는 뭐 화신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좀 사실 크긴 하지만 대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저갈리 잘 없죠. 사실. 여기 보면은 풀무원이 있고요. 풀무원이 있고 이 신세계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풀무원 되게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인데 이 식재나 이 위탁 같은 경우는 대기업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물론 풀무원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좀 신선하고 좀 깨끗한 이미지이긴 하지만 실제로 많이 쓰지는 않고요. 매출로 본다면은 그냥 중견기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견기업, 한 매출이 한 2천억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중견기업이고, 신세계도 그렇게 따지면 중견기업으로 거의 보통 들어가거든요. 근데 신세계는 이거 말고 외형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기업 분류로 좀 취급하고 있고요.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런 위탁이나 식재 매출은 높진 않아요. 높진 않지만 대기업으로 보는 게 뒤에 이제 모회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대기업을 치는 거고, 풀무원 같은 경우는 모회사도 사실 크진 않습니다. 풀무원이 뭐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1년 매출이 크진 않아요. 이 재료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위탁급 시사장에 일부 회사마다 생각하는 재료 비율이 있는데, 이 재료 비율도 사실 중요하지만 얼마에 받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식단가 비율이 예를 들어 50%인데 100원에 받아서 50%를 맞추느냐, 80원에 받아서 50%를 맞추느냐, 120원에 받아서 50%를 맞추느냐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재료 비율을 맞추는 것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구매하는 부서들도 있거든요. 재료를 받는 구매하는 부서들인데, 그런 부서에서의 그런 재료 받는 그런 매입력도 되게 관심 있게, 그리고 좀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거죠. 1, 2% 때문에 전체 매출이 1, 2%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뭐 1,000만 원짜리 사실 1% 해봐야 10만 원, 20만 원이지만 5천만, 1억짜리 매출에 1%, 2%면 엄청난 매출이거든요. 그 실제 매입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그 사업장을 하기 전에 요런 내부적으로 이런 자료를 만듭니다. 이 사업장에서 요구했던 거는 뭔지, 그리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계약 조건은 어떤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서 사전에 작성을 다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뭐 투자 부분들, 지급이자가 이렇게 이제 17만 5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 17만 5천은 어디에 어떻게든 반영을 시킨다는 거죠. 고객사에. 투자 보호는 뭐 많습니다. 뭐 여기 인테리어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다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돈을 그냥 아예 주는 소멸성으로 없어지는 소멸성으로 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식재를 의무적으로 써줘야 되는 조건들도 계약 조건에 붙는 거죠. 이건 전체적인 시트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이런 비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일정한 비율 따라 사실 움직이는데, 이 150명이나 300명이나 매출이 달라지겠죠. 300이나 900이나 또 매출이 달라지듯이 비율로 사실 매기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뭐 이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다 그런 식으로 종목이 되는 거니까요. 요걸 투자를 했을 때 돈을 어떻게 받을 건지, 돈을 했을 때 몇 년 만에 회수가 될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투자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위탁 사업장, 여기 이제 푸드 디자인 협동조합이 있는데, 위탁 사업장에서 운영을 했을 때에 대한 손익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작성하는 부분을 좀 해봤고요. 실제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일일이 또 비용 책정하시는 분들이랑 또 실제로 집행하는 분들이 다 잘 얘기가 돼서 항목을 잘 맞춰야 되겠죠. 항목을 잘 맞지 않으면은 이게 비용이 나중에 진짜 실제로 썼는데 안 쓴 것처럼 돼버리면 손익은 플러스 됐지만 실제로 회사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영업을 해서 사업장을 확장시켜서 일단 매출을 올리는 게, 이 매출이 있는 상태에서 관리가 되는 게 맞는 거지, 매출도 없는데 관리한다는 건 좀 사실
맞지 않을까. 대충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얼추 마쳤는데요. 이게 예상했던 시간보다 10분 좀 빨리 마쳤네요.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오늘 했던 내용 말고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좀 받을게요.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뭐 전혀 관계없는 관련 없는 일도 됩니다. 회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 다닐 때 어땠나요? 종합상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뭐 이런 거. 그런 걸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종합상사에 2년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요청하시는 일도 많을 거고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요청하는 걸 좀 많이 도와주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해가 되지는 않을 거고 해를 가하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항상 물어보시고 아니면 이런 게 있는지 정말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할 정도로 이런 것까지 다 물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능하신 분들이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도 많고 유능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걸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조합원사들이 굉장히 좀 많지만 지금 한 120개 정도 되죠.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일일이 다 하나씩 한 분 한 분씩 챙겨드릴 수 없지만 연락이 왔는데 또 무시하지는 않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조합원사를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회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었었고요. 많은 좀 협조죠. 어떻게 보면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든 이로운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걸 느꼈고요. 현재는 조합원사이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혹시 더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없으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